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사이 며느리가 들러 집을 정리해주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고 밝게 웃던 며느리였기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방을 지나가던 순간 문틈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숨을 참고 울음을 짓누르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던 갈등이 있었던 걸까? 저는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울고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처음으로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지만 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 붙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차리다가 잠시 싱크대에 손을 짚던 모습,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는 순간들, 가방 속 서류 봉투를 급히 숨기려는 행동. 모든 게 다 이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민감해서라기보다 그동안 못 봤던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을 나서며 내쉰 길고 깊은 한숨. 그 소리는 단순히 피곤해서 나오는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버티는 데 필요한 마지막 공기를 끌어올리는 듯한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무게가 스며있는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던 그녀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약이 흩어졌고 저는 무심코 그 이름을 보게 됐습니다. 불안 조절제, 스트레스 약, 수면 보조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얘야, 이게 뭐니? 며느리는 처음엔 말도 못하고 손만 바빴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을 거의 못 자요. 회사 일도 많고 아이도 챙기고 집안도 신경 쓰고 싶은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버티고 버텼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지 가슴 한가운데로 파고들 듯 느껴졌습니다. 그럼 남편에게는 말했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또 자책해요. 자기가 부족해서 제가 힘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참은 건 고통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 다짐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너무 많은 역할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직원,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 육아에서는 완벽한 엄마, 그리고 저에게는 부족함 없는 며느리. 어머니한테도 말 못했어요. 저 괜히 실망하실까봐. 잘하고 싶은데 자꾸 모자란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뜨끔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간섭 안 한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 말이 어머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시구나. 저는 스스로 버텨야 한다. 라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가장 모를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셋이 같이 이야기해보자. 너 혼자 감당하기엔 지금 너무 힘들다. 며느리는 오래 고민한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때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둘이 서로를 너무 걱정하느라 정작 마음을 말하지 못했더라.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회사도 육아도 집안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한테 자꾸 부담이 될까봐 말 못했어. 아들은 처음엔 충격받은 듯 말이 없더니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쉬어야 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고 아들은 집안일은 나도 할게. 아이 재우는 건 내가 맡을게. 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변화했습니다. 저 역시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도울게. 라는 말을 먼저 건네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부드러워졌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저는 살아오며 처음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은 울지 않아요. 어머니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간섭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나 좀 잡아줘라는 마음의 신호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속마음이 있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